2025년 10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사회생활을 하려면요, 이 눈치가 있어야 되죠. 이 조직사회에서 생존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 굉장히 중요하고, 체력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인간성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성이에요. 아주 잘 어울려야 됩니다. 제가 쭉 지켜보니까 저는 굉장히 이 멍청해갖고 실력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사회생활을 하면. 죽으라고 실력을 키워보지도 못했지만 나중에 그게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기관장 되신 분들한테 쭉 물어보니까, 아니면 기업체 CEO나 회장이나 물어보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뭐냐면 사회성이 좋은 사람입니다. 뭐 나쁘게 얘기하면 아부와 아첨을 잘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상대방을 굉장히 배려를 잘하는 인간적인 사람일 수도 있죠. 이 사회성 문제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정치를 하거나 조직을 이끌려면은 이 사회성 문제, 어울릴 수 있는 문제, 그리고 언제 치고 나가고 언제 침묵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흔히 세속의 말로 낄끼 빠빠라 그럽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 보통 사람들은 사회성을 키울 때 너무 열심히 참여했다가 야, 너 여기 왜 꼈어? 하고 쫓겨나서 망신당하죠. 그리고 정작 끼워야 되는 자리에는 멋쩍어서 안 끼워갖고 배제돼가지고 소외되고 애를 먹습니다. 그래서 초년병 시절에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 낄끼 빠빠를 아주 잘하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낄끼 빠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요, 백혜룡 경정이죠. 백혜룡 경정을 마약 전담 수사팀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경정이라고 하는 거, 내가 백혜룡 씨를 얕보는 건 아닌데, 이 사람 계급이 경정이에요. 경정이라는 계급 경찰에서는 꽤 높습니다만은, 정부 조직법으로 따지면은 5급 사무관입니다. 고시 합격해서 처음 인관하면 사무관 달아주죠. 그 계급입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시 붙은 친구들이 경찰로 가면은 아주 빨리 경위를 달고 경감을 지나서 바로 경정을 금방 달아줍니다. 사무관 자리라는 얘기죠. 이 사무관 인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했어요. 그를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이끄는 마약 수사팀에 참여시켜서 세관 마약 수사를 해라. 그리고 그 밑에는 이 마약 사건에는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되어 있으니 밝혀내라. 그런 뜻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참, 근데 이런 인사를 이재명이 직접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게 되게 우스꽝스럽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왜 끼었을까? 이 사람이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걸 못하는구나 하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백혜령 씨를 동부지검 마약수사팀에 넣어라, 사무관을 라고 이렇게 대통령이 구체적인 지시를 하게 되면 반드시 지금 대통령 1부속실장인 김현지, 그도 국정감사에 나와서 재산과 모든 것 밝혀라 라는 역풍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낄 때 끼지 못하고 빠질 때 빠지지 못하면 역풍을 받습니다. 이 백혜룡 씨 잘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한번 좀 알아봤어요. 어떤 사람인가. 70년생입니다. 전남 장흥 태생. 장흥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왔고, 그 다음에 광주광역시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서울로 왔답니다. 군대에는 해병대 갔다 왔습니다. 해병대 하사 출신. 그 다음에 서울과기대에서 전자계산학을 공부했답니다. 4년제인 서울과기대 나왔고, 98년도 3월에 순경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학 졸업자면은 순경으로 꼭 들어와야 되나? 더군다나 전자계산학 했으면은 기술직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더 높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네. 그리고 순경 교육이 끝난 다음부터는 형사과를 지원해서 계속 형사로 지내면서 승진시험으로 경장, 경사, 경위, 경관까지 올라왔습니다. 수사는 뭐 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2023년도에
아주 흥미로운 사건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 그는 영등포 경찰서에서 강력팀장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강력팀이라고 하는 거는 조폭 같은 거 다루는 거죠. 옛날에 제가 강력팀장들 만나러 가면, 아유, 떡대들이 이만한 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형사들 만나러 가면, 장난을 쳐요. 보통 사무실 들어가게 되면은 제일 고참이 저 안쪽에 앉고, 말단이 제일 끝에 앉잖아요. 이게 거꾸로 앉아있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느 경찰서였더라. 하여간 그렇게 자기네끼리 하면서 거의 조폭처럼 움직이고, 사람들이 막 이렇고, 그래서 제가, 야, 강력은 다르구나. 조폭 다르고 하는 팀이라서. 네. 근데 어쨌든 그런 강력팀을 이끌고 있을 때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서 그때 뜻하지 않은 사건을 만납니다. 조선족 마약 중독자가 나는 마약을 끊고 싶은데 마약 판매 조직이 나를 해칠 것 같다. 라고 영등포 경찰서 강력계를 찾아와서 강력 7팀이었죠. 백혜령 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마약은 또 이게 함정 수사를 해야 되고 돈을 써야 되고 공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또 강력 말고 또 다른 팀 마약 전담 수사팀이 따로 있습니다. 이 대공 사건, 마약 사건은 공작이 들어가야 돼. 공작금이 풀리고 함정 수사를 해야 되고 여기는 워낙 지능 범죄가 많기 국제 범죄이기 때문에 강력은 주먹이 날아가고 소매치기 잡고 소매치기도 사실은 강력 중에서 또 다른 팀이 하지만 뭐 그런 애들 잡는 거니까 거기는 칼 쓰고 하는 거고 여러분들 뭐 가끔 영화에 주로 나오는 게 강력 형사들이죠. 마약하고는 좀 다릅니다만 근데 이제 백혜령 수사팀은 마약 전담 수사팀은 아니지만 수사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진술을 근거로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을 검거했는데 이들은 42kg의 마약을 6명이 몸에 칭칭 감고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몸에 칭칭 감고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인천공항 들어올 때 검역받고 검색받고 세관 통과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알아보는 과정에서 물어보니까 이들은 세관 직원들이 자신들을 먼저 알아보고 에스코트 해줘서 그냥 통과했고 그리고 택시도 태워줬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이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천 공항에 가서 관세청 쪽을 조사를 했겠죠. 근데 관세청 주장은 그 마약 운반책들이 지목한 관세청 직원 중에 몇몇은 그날 연가로 근무하지 않았고 또 몇몇은 그들이 지나간 동선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 공항에는 다 이렇게 찍고 다니기 때문에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근무하던 세관 직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이 이 세관원들 이름표까지는 못 보는 거죠. 이름표 달지도 않죠. 잘 모르겠네. 근데 8개월 전에 마스크 쓰고 있던 사람 얼굴을 기억해서 이 사람이 하고 지목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는 마약 운반책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넘어가지 말라. 그리고 이 마약 운반책들은 세관 직원들이 택시를 태워줬다고 그랬는데 택시 태워줬다고 하는 그 세관원은 그날 공항에 출입한 기록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약 운반책들이 진술을 번복하죠. 또 영장에도 그런 내용이 빠지고. 그리고 이들은 인천공항 들어올 때 어떻게 해서 통과됐냐 그랬더니 우리 인천공항에 대하면 왜 안내선 파란 선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가보니까 같은데 그린라인 따라 이동했다 그랬는데 이들이 들어올 때는 그린라인을 그리지 않았답니다. 23년 5월부터 그렸답니다. 그래서 말이 좀 꼬여요. 그런 가운데 이 마약 조직을 수사하다 보니까 32kg의 마약이 화물로 세관을 통과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됩니다. 그래서 백혜령 수사팀이 처음에 확보한 27.9kg 포함해서 총 74kg의 마약을 잡아내요. 국내 피로폰인데 국내에서 적발한 피로폰 가운데서는 두 번째로 큰 구매였죠. 그래서 당시 이때는 23년도니까 윤석열 정부고 윤희근 씨를 경찰청장에 앉혔었죠. 윤희근 씨가 아주 좋아하고 칭찬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상 처음에 잡았을 때는 그래서 세관 직원들을 수사하려고 했을 때 압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윤희근 씨는 왜 좋아했느냐?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도 마약 수사를
독려했었어요. 2023년 4월 17일인가? 18일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마약과의 전쟁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범정부 역량 총집결해라. 라고 국무회의에서 지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마약범죄 단속해야 된다고. 특별히 강조를 해서 뭐 이런 게 보태졌는지 이때는 윤희근 씨도 박혜령 잘했다고 이렇게 가는 거죠. 잘 갔어요. 갔는데 이제 세관원들에 대한 조사 부분에 가서 딱 부닥친 거죠. 앞뒤가 안 맞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뭔가 일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도 이제 이런 취재를 하다 보면은 막 깊이 들어가면은 뭐 별별 그려서 압력이 다 들어오니까 그때가 제일 힘들어요, 사실은. 기사 쓸 때하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세관원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때부터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서울경찰청 조병로 경무관이 그는 직접 수사 라인에 있는 것도 아닌데 뭐라 그러고 자기 영등포 서장인 김찬수 총경이 용산서 지켜보고 있다 하고 세관 조금 빼라라고 했답니다. 그리고 나서 김찬수 총경은 대통령실 자치행정비서관실로 이동을 했어요. 총경은 4급입니다. 4급. 4급이 대통령 비서관실로 가는 게 승진인가? 뭐 승진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관 쪽에서도 고위 간부들이 찾아옵니다. 세관 소속 국장이 자기 이 백경정의 상관인 형사 이과장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전화를 걸어왔대요. 세관 연료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 보도는 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거. 그래서 백경정은 기자가 물으면 나는 세관에 대해서 뭐 얘기할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긴장된 대화를 했겠죠. 이런 대화는 신문사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기사 쓰다 보게 되면 찾아오는 쪽도 많았고, 뭐 국정원도 많았고, 군도 많았고, 그러면 우리 저 윗사람들 만나고 또 그렇게 가면서 나 만나고 가니까 잘해주세요. 그러면 웃기지 마, 이 새끼야. 뭐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이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서울경찰청에서 야, 영등포에서 하지 말고 서울 본청으로 넘겨.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서울경찰청에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 후로는 경찰청이지만 백혜령에서 수사를 했는데 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서울 남구지검이 다 반려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관에 대한 조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약범에 대한 수사는 된 것 같은데 세관 부분이 막히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관 쪽에 있는 청장은 휴대전화도 교체하고 그런 확인이 됐답니다. 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수사를 못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청와대 지시로, 용산의 지시로 못했다라는 게 이 양반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조병로 아까 경무관 별 하나죠. 이 김건희 특검 지금 하다가 사람 하나 죽었죠. 거기의 수사 대상에 조병로가 들어갑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등을 매개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조병로 경무관 등에 대한 구명로비를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 사건을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병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병로 이 경무관이 이 백 경장 보고 너 수사하지 말라 그랬다면 이것도 이제 김건희 특검에 들어가는 거죠. 조병로 씨는 그때 이제 별이 하나였는데 그 다음에 별 둘, 치안감이 됐다가 치안정감, 별 3개죠. 치안정감은 서울청장, 부산청장, 경기남부청장인데 이 양반은 경기남부청장하고 서울청장까지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한 거는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웠기 때문에 윤석열이 직접 지시를 받고 한 거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이 마약 사건을 수사하는 일선 경찰사를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 윤석열은 말로는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해놓고 거꾸로 마약 수사를 열심히 하는 팀장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라고 이제 떠들었죠. 그러면서 작년에 이 박정훈 해병대 군사경찰단장 대령, 저랑 이름은 같은데 저는 박정훈 씨 오버했다고 봐요. 사단장을 뭐 해라라는 의견은 자기가 제시할 그건 주제넘은 짓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당신 영역도 아니고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고.
그건 경찰이 수사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의견 넘긴 거를 뭐 빼게 했다고 해서 외압이다 그러는데, 글쎄. 그래서 이제 박정훈, 또 이문정 동부지검장도 뭐 검찰이었다고 떠들어가지고 맥혜룡하고 세 사람이 호루룩 이상을, 우리 민간단체가 드는 건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그런데 이러한 백혜룡 씨를 지금 이제 마약 전단 수사팀을 동부지검에 만들었어요. 이문정 씨가 있는 데다가. 거기로 보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해서 이제 가게 됐는데, 오늘이 15일입니다. 이 방송하는 날. 이날 백경정은 휴가를 내놓고 뉴스토마토라고 하는 유튜브에 나가서 뉴스 인사이다라는 프로에 나가서 이문정 검사장이 저를 포함해 5명을 꾸려 마약 수사를 하면 되는 건 아니냐고 제의해서 거절했다. 모욕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윤석열 내외가 여기에 개입돼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문정 지검장 입장은 그것을 수사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모욕이다. 뭐 그러면서 지금 뭐 충돌하고 있어요. 뭔지 제가 이해가 조금 안 돼요. 지금 마약 합수팀이 22명인데 저를 포함해 5명으로 구성된 팀으로 마약 게이트를 제외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럼 나를 모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이문정 씨는 뭐 그대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 진짜로 글쎄, 뭐 대통령의 의견은 얘기할 수 있겠지. 자기도 마약을 수사해봤던 검사였고 마약은 반드시 잡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마약은요, 전형적인 초국경선 범죄라 그래서 간첩, 테러, 마약, 위조지폐 이거는요, 우리 국내에서 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들어오는 게 많아요. 그죠? 외국에서, 북한이라든지. 북한도 마약 많이 합니다. 그런 애들이 들어올 때는 참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마약 잡는 게 우리 배도 싣고 옵니다. 그 배를 다 뒤져볼 수가 없잖아요. 어디로 들어온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세관 직원 누구 하나 매수해서 쓱 들어올 수도 있고, 세관원들은 잘 보긴 해야 된다. 세관원들이 사실은 또 그들을 잡는 직업이에요. 그들도 사법경찰관이라고. 사법경찰관 조직이 마약 조직과 연계되어 있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뉴스가 되죠. 근데 반대로 마약범들은 자기들이 잡히면은 물귀신 작전을 쓸 수도 있죠. 미리 교육을 다 하고. 간첩들이 처음에 자백을 하나요? 뭐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더 어디로 갈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백혜룡 씨가 여기 이렇게 사건을 키운 거는 저는 수사를 못하는 걸로 봅니다. 저도 뭐 숱한 이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는데 제가 하는 취재를 막았던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막힌 경우도 있고, 막히면은 가만히 처박아도 없다가 1년 후에 상투자 바뀌면 다시 밀기도 하고. 저를 유명하게 만들었던 수지킴 사건은 제가 조선일보 떠나기 직전에 잡았던 겁니다. 근데 저한테 그 아이디어를 줬던, 지시를 했던 부장이 못 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시사전을 가서 실안에서 쓰려고 했더니 거기도 안 실어줬어요. 동아일보 와서 주간동화에다 썼는데 주간동화 기사가 없어 실어줬어요. 연초에. 그래서 저는 막히면은 굳이 싸우지 않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언젠가 한 던져놓고 그 다음에 반응을 봐가면서, 왜냐하면 저도 틀릴 수가 있거든. 왜냐하면 100% 퍼펙트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막 더듬더듬 찾아가는 거니까. 이미 다 정리된 거 이렇게 교과서처럼 보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야 되니까. 뭐 오대양 사건 같은 경우도 그건 이미 사건이 일어났지만 그 수많은 사람 만나서 수사관들처럼 다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젠 굉장히 많이 아는데, 뭐 그것 참 반발이 많죠. 뭐 그전에, 지금이야 좀 그렇지만 옛날에 안기부 차장을 한번 써서 그분을 낙마하게 만들었는데 그때도 뭐 어지간히 살벌했었습니다. 근데 도움받는 경우도 있고 제 버티는 것도 있고 밀고 나가고, 아가동산 사건도 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문제가 되는데, 이게 저도 처음에 부딪혔어요. 저는 내부에 저걸 안 만들려고 기다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설득을 하고 톤 다운 시키고 뭐 제목도 바꾸고. 제가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습니다. 기사는 내보냈는데 얼마나 국장이 방방 뜨는지, 이놈의 소새끼 말새끼 하면서 결국은
표지를 새로 만들고 포스터도 그 제목을 다 내려버렸어요. 근데 기사는 나갔습니다. 그건 모욕도 당하는 거죠. 모욕은 저는 모욕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한테 100만 원 줬다. 받았으면 내 돈이지만 안 받으면 저 사람 돈이잖아요. 저 사람이 나를 모욕 줘요. 소새끼 말새끼 하는데. 내가 그거 듣고 기분이 나쁘면 모욕 당한 거고. 그냥 덤덤히 있으면 저 사람이 터져요. 그렇게 터트린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더 싫어하는지도 모르지. 백혜룡은 그런 능력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혜룡 건을 가지고 사무관 인사까지 대통령이 개입해 떠들었는데 저는 이 정도로 윤석열 정권이 마약에 개입됐다는 게 궁금하다. 대통령이 그렇다면은 나는 이재명, 김현지에 대해서 지금 숱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물론 저는 보도는 아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확인된 게 없으니까. 근데 대통령 1급 비서관이 학교도,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대학교는 뭐 나왔는데 아직 잘 모르겠어. 남편이 누군지 뭔지, 재산이 얼마인지. 지금 이제 1급이니까 재산은 공개되어 있겠지만은 이재명 씨가 국회의원 할 때 보좌관을 했거든. 그때 보좌관 때 한 재산 공개해서 얼마나 늘었는지 보자 그랬더니 그건 안 된다고 지금 국회에서 막고 있어. 또 싸웁니다. 김현지 나오려니까 나오지도 않고. 수상하잖아요. 백혜룡 부분도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마약 사범은 검거했지만은 세관까지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럼 김현지도 캐야죠. 저는 여기에서 뭘 보는가 하면 대통령이 윤석열을 때려잡고자 직접 백혜룡을 합수팀에 집어넣게 했는데 지금 이문정하고 충돌이 된 겁니다. 백혜룡은 나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백혜룡이 자기가 직접 이끌겠다는 거. 이 양반은 지금 나이가 한 55세로 나이는 많아요. 경찰로서 정년이 거의 다 된 걸로 보이는데 직접 수사하고 싶기도 하겠지. 쉽지는 않을걸. 여기에서 문제가 됩니다. 자, 앞으로 공소청을 만들어서 검찰이 기소만 한다. 근데 이문정도 검찰 망하라고 검찰 장의사가 되겠다고 한 사람인데 지금 자기는 검사장으로 자기 밑에다가 백혜룡 두려고 하는 거 아니야? 충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청 만드는 것부터가 잘못이고 백혜룡이라는 사람을 써서 굳이 윤석열 잡으려고 하는 게 사실은 설사 윤석열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대통령으로서 지켜주는 게 필요하죠. 윤석열은 문재인을 너무 지켜서 문제인데 지금 이재명은 윤석열을 죽이지 못해 안달이에요. 둘 다 너무 심해서 문제야. 근데 진짜 마약에 윤석열이 개입되면 그건 죽여야 됩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과연 그럴까? 이걸 만약에 뭐 수사를 봐주게 해놨다는 것과 이게 마약의 본산이다 이런 건 확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백경정은 국회 청문회에서 윤석열 부부가 내란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다라고 주장했었거든요. 이게 황당하죠, 조금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거 어디든지 정보는 셉니다. 저도 알게 될 겁니다. 국정원도 알고. 근데 이게 여러 수사하고 있는데 이걸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사무관 인사에 끼어들어서 이 감나라 배나라 했다가 충돌이 생겼습니다. 낄끼빠빠를 틀린 거죠. 초삭거린 거죠. 자, 그렇게 한다면은 김현지도 조사하자. 해야 된다, 반드시. 그가 대한민국에서 뭘 하는 사람인지 알아야 되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